법적인 건 난 몰랐어요. 제가 법적인 판단을 그때 할 경황이 없었다. 우리 헌법이 국무회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전권을 견제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중에 법무부 장관을 거기 앉혀놓은 이유는 법 제일 잘 아는 놈이니까 앉혀놓은 겁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무적 판단하는 게 아니죠. 비서실장 얘기 들으면 돼요. 저런 얘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봐도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본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정무적인 조언만 했대. 어디 저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법원에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재판을 하는데 보면서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 어떤 이걸 떠나서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걸 물어봐야지.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지난번에 한독수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문을 보면서 계속 무릎을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또 다시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이상민이 아니고 박성재. 그 앞에서 박성재 쩔쩔매는 거 보니까 참 너 인간이 참 그거밖에 안 되냐 싶더라고요.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재판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좀 여러분이 뉴스에서 토막토막 보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자세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막 꼬이죠. 이진관 부장판사 질문하는 그 날카로움이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날카로운 수준이에요. 아유,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진관 부장님이 훨씬 백배 천배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일단 네가 반대했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네. 좋아 그러면 네가 반대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그러면 윤석열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반대했냐고. 법대로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반대를 한 거야 아니면은 정치 상황이 안 돼서 반대한 거야. 이걸 지금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네. 박성재 딴에는 이걸 피해 가보려고 막 예를 쓰는데 말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성재가 왜 저러냐면은
본인이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반대했다 이래버리면 위법성을 인식한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인식한 채로 회의를 열면서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랑 정사가 되는 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법적인 건 난 몰랐어요. 법은 잘 모르고 일단은 계엄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요것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법적인 판단은 그때 할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헌법이 국무회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전권을 견제하도록 했단 말이죠. 뭐 의결권까지는 없지만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를 심의를 듣고 대통령이 참고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하나하나 각 분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중에 법무부 장관을 거기 앉혀놓은 이유는 법 제일 잘 아는 놈이니까 앉혀놓은 겁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무적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럼 비서실장 얘기 들으면 돼요. 저런 얘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 봐도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본인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정무적인 조언만 했대. 어디 저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절대로 저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 얘기를.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회의실에서 반대한 게 아니라 집무실에 들어가서 반대했다. 왜냐하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이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꼼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뒤가 지금 달라가지고 모순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이진관 판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증언을 내놓은 사람은 유혁정 감찰관이에요. 유혁정 감찰관이 가가지고 지금 증언을 했잖아요. 박정재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니까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한 계엄이고 말이 안 되는 계엄이고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실국장 회의를 열 때 그때 정도에는 이거는 위헌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유혁 감찰관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회의를 열 때 붙들어다가 갖다가 앉혀놓고 이거는 우리가 계엄을 위해서 실행하는 회의가 아니다 라면서 설득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회의는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출입관리본부장이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계엄 이후에 대책을 논의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판결의 문제, 재판관들의 태도,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런 걸 짚어봤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박성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찍어서 맛을 봐야 합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 사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은 아이고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이러이러이러므로 너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므로 딱 이렇게 선고를 해야 그게 상식적인 판결인데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무죄.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 너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박성재가 국회에서 그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 개헌 때 냈으냐 할 때 답변을 제대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언론에서 보니까 압박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판관의 능력인 거거든요. 상대가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고 말 그대로 진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능력이 되게 돋보인 점 하나를 저는 보면서 국민들이 오랜만에 판사다운 판사, 부장판사다운 부장판사 맞다 이런 기분 들으셨을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류혁 감찰관에 대해서 박성재 변호인들이 되게 어이없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박성재한테 본인이 제대로 뭐 충고를 하거나 잘못된 거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재판관이 나서서 어느 순간 그런 질문하지 말아라 딱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지기현 같은 판사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도 시간 지지지 끌 때 저지를 못한 거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핵심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변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시간을 끄는 거에서 차단하는 거. 전 이 두 가지 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재판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하고 논리는 똑같아요.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을 들어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법률 참모란 사람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도 판단하지 않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나는 그냥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계엄이 실행됐을 때 우리 사회 혼란을 걱정해가지고 실국장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논리로 주장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그 이전에 뭐 김한빵이나 이런 문자 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그렇지만 이 계엄은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은주님, 박성재 논리는 지기현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이진관 판사한테는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덕수가 꼼수 쓰다가 올려치기 판결 받았듯이 철퇴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굽니까? 어제 박성재 재판에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참 볼만했습니다. 어제 재판 보니까 그래 저렇게 재판이지 하는데 유혁 감찰관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해봐도 아주 논리 정연하고 똑바로 그런데 흥분은 잘 안 하던데 어제 보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어제 유혁 감찰관 그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공공식 공구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공공식 공구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공공식 공구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구인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어때요? 진실이란 건 저런 겁니다. 당당하죠. 유혁 감찰관이 정말 똑바로 제대로 증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에 제가 좋아요 말씀을 안 드렸더니 갈수록 안 누르셔. 예, 오늘 지금 국무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동접이 좀 적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계신 11,000명 넘는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원래 또 조금 강수영 변호사님 나오시면 그러더라고. 재미있으니까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려. 그걸 또 깜빡하면 안 되는데. 네. 아하. 자, 지금은 좋아요 누르는 타임. 오랜만에 제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뭐 구독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예. 저 뉴욕 감찰관 그 모셨던 검사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지검장 시절에 예. 검사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때? 어떤 분이야?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방송도 여러 차례 제가 같이 한 뒤에 한번 물어봤어요. 유혁 감찰관하고. 예, 유혁 감찰관하고 방송한 뒤에 이제 제 친구한테 예. 검사 출신이죠. 그 친구도 물어봤더니 한마디 이렇게 표현해. 야, 불이야, 불. 그 저는 되게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할 네. 때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그 강단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 한번 이렇게 딱 그 불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꽂히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덤프트럭처럼 밀고 붙이는
저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 그 정도 돼야 저런 계엄 상황에서도 저는 소신 있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 이진관 부장도 저는 그런 응원을 드리는 게 지금 사실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한 질문을 보면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의 그 핵심을 찌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벌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도 똑같이 회의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진관 부장에게 이거 논리를 잘 만들지 못하면 우리 법원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진관 부장도 뭐 앞뒤 잴 거 없이 불도저처럼 소신대로 저는 밀고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럼요. 저기에서 수 틀린다고 나 안 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예. 평소에 이게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한강다리 건너지 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헬기 뜨는 거 그거 허락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던 군인들은 진짜 소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의 모든 걸 던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나 가능한 행동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적극적 동조로 돌아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우리 하다못해 국회에 들어가가 유리창을 깼던 707 대원이나 아니면은 국회에 들어갔던 계엄군으로 갔던 수방사 우리 병사들이나 이런 경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박성재 전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이자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든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박정훈 대령이나 류혁정 감찰관님처럼 소신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만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내가 공무원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근거와 사례가 분명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과 별개로 저는 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이 계속 뭔가 피해를 받고 조직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고 이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류혁정 감찰관님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에 합당한 방안을 정부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재 같은 경우에 재판 얼마나 걸릴까요? 뭐 증인 신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다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8개월? 네, 무죄 다투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중관 부장판사는 이번에 안 바뀌죠? 네, 끝까지 네, 박성재 심판하겠죠? 네, 네, 네. 그럼 뭐 결론 나왔네. 네. 뭐 어디 가겠어요? 영혼이 4931님, 뉴욕 저분도 한 성격 하는 분인 듯. 예,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좋아요 확 많이 눌러주셨네요. 5,400명 넘었는데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시면 뉴욕 감찰관 부릅니다. 예, 하여튼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들이 사법부를 이끌고 가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칼날을 꼭 맞고서야 바뀌면 그건 안 되죠.